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시는 월요일입니다. 2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왠지 이 파악하기 어려운 이 원인 모를 피곤함. 네. 월요병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약간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고 있는데 382일 만에 자유. 그래서 앞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 얘기했던 이스라엘 네. 전면적으로 외부 활동은 마스크를 벗고 다 활동하는 그런 사진들 르포가 지금 올라왔는데 코로나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 이제 그러면 국경 다 봉쇄하고 자기들끼리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밖에서 들어오는 건 또 어떻게 막지? 그렇죠.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네, 코로나가 과연 이 국가만 끝났다 그래갖고 다 끝난 건지. 자, 오늘 개장 전에 몇 가지 이슈들을 짚어왔는데, 연결시켜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도록 하죠. 이슈 앤 종목. 종목은 아직 붙이지 못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시장 길들이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래서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에 비둘기, 나는 비둘기야, 비둘기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의 결국에는 급락을 했어요. 시장 금리가 확 떨어졌는데 10년물 기준 1.58%까지 내려왔습니다. 10년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 버렸죠. 금리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근데 문제는 2년물과 10년물의 격차,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장단기 금리 격차는 143 베이시스 포인트, 1.43%입니다. 아직도 높아요. 그 얘기는 잠재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끝난 게 아니다. 금리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뭐 이걸 종목하고 연결을 짓자니 금리 하락에 수혜가 되는 기업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정경민 서장하고 또 김현미 매니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앞서 이제 몇 가지 해드렸죠. 자금 세탁 조사 루머는 이게 왜 나오냐면은 계속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자꾸 손을 가르치죠. 물론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현재 학자들 내지는 자산가들이 계속 중국이 뒤에 있다 그러고 그 중국도 뒤에는 북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그 자금으로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제재하는데 명분이 생기죠. 그래서 재무부 조사설이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재무부 조사설이 뭐 이 자금 세탁으로 인한 이슈라면은 나중에 극단적으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치환을 일시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달러를 못 바꾸면은 비트코인을 어디 가서 뭘로 바꾸나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가 순간적으로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더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아침에 뉴스가 계속 나오죠. 강화하겠다고 조사를. 예, 그리고 또 투자자 보호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에 거의 도박의 수준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를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인 관련 주식들도 그렇고 조금은 이번 주에는 개념을 좀 다시 정립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백신 부스터샷은 아까 김영민 매니저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백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백신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를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대안 관련 주식들은 오히려 저쪽이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지금 목재 가격, 구리 가격, 철강 가격 뭐 다 뛰고 있죠. 구하기가 어려운 품귀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저런 관련 주식들도 오늘은 조금 찾아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코스피가 4월 달 들어서 거래일수로 보시면은 단 하루 빼놓고 계속 올랐습니다. 조정이 하루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상승에 대한 피로감, 뭔가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엇이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고, 이번 주엔 또 무엇이 오를 건지도 애매모호한, 네. 저의 그 피로감을 이 방송에다 얘기해서 그런가? 네, 저는 좀 피곤합니다. 네. 정경민 사장은 쌩쌩하시죠? 네. 무엇이 오른지. 오늘 챔피언 벨트까지 하고 오셨어요. 아, 예. 네. 뭐 이따 이후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이 오른지 몰라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서 이 주가 지수를 올렸다기보다는 기존에 올랐었던 종목들은 유지를 하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거 언제 이렇게 왔지라는 종목들이 이제 꽤 많이 눈에 띄는데 그 섹터 중에 대표적인 걸로는 바이오, 제약 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들 얘기하는 반도체 초호황, 슈퍼사이클 실적 뭐 엄청 좋아, 실적 네. 사실 좋았고 좋았죠. 네. 거기에 반도체 품기에 뭐 미국에서 반도체를 초청한 그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쪽은 안 움직이고 네. 안 보고 있는 뒤에서 바이오는 움직였다. 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덧 8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6자를 보고 뭐 그랬던 상황에서 뭐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 이 상속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비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바이오의 전반적인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좀 저렇게 좀 짚어주셨던 그런 이슈 중에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눈에 딱 꽂혔는데 네. 역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쪽이 조금 예전 그러니까 상승 속도와 또 이제 좀 변동성 하락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왔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정말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여기에 이제 투자 또 이제 투기하는 이 세력들한테 안겨주기에 충분한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공교롭게 한국의 그동안 이런 좀 변동성을 좋아하는 그런 자금들이 이런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그게 또 일부 바이오로 좀 들어왔다고 우리가 좀 넘겨 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의 이제 수급이 회복이 됐는데 사실 그게 계기가 된 것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숫자가 좀 올라오고 백신이 좀 부족하고 뭐 이 정도 예전부터 이제 계속 있었던 그런 이슈를 타고 좀 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의 좀 반등은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쪽의 거래 대금과 어느 정도 연동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스터샷 이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국내 백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이 정부나 이제 이 의료 시스템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 쪽에 기대치를 올려야 되고 이것이 빨리 임상 실험이 끝나서 우리나라가 만든 그런 백신이 출시되는 것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또 이제 효과를 또 검증하고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팔만한 매도를 급하게 해야 되는 쪽은 거의 다 좀 매도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급한 매물은 좀 이렇게 오버행 보호 예수 물량 아직 100% 다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물량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11만 원, 12만 원 하면서 상당 부분 좀 거래가 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털 사람은 털고 그 가격에 살 사람은 또 샀던 이런 좀 매매가 좀 확실히 거래량에서 좀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물론 이제 뭐 제넥신도 있고 진원생명과학도 있고 이런 다른 백신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뭐 제넥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진원생명과학은 좀 미리 먼저 좀 튀어나갔던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개인의 그런 성향상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국내 백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상황이고 뭐 플러스로 이제 저 녹십자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뭐 많이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좀 이슈를 품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바이오를 자극하고 바이오를 자극하는 이슈가 어쨌든 백신에 대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오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보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원자재들의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난다고 또 이슈로 좀 뭐 지목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이
뭐랄까 다른 원재료들도 물론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알루미늄에 대해서 네. 크게 이렇게 좀 언급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알루미늄에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음에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건자재도 필요하고 뭐 물론 이제 동박 정도의 어떤 원가를 차지하진 않습니다만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도 뭐 전체의 뭐 한 1에서 3% 정도의 원가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알루미늄 박도 배터리를 만드는 데 또 들어가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알루미늄 박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삼화알루미늄 같은 종목도 가격대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 이슈 중에 이렇게 제가 매칭을 시켜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 중에서 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국내 백신 또 바이오의 수급 연결지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원재료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잘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알루미늄 쪽에서 또 알루미늄 박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삼화알루미늄 이렇게 두 종목 좀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쥐어짜니까 또 나오네요. 네. 쥐어짠 건 아니고요. 예, 뭐 저 그냥 약간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주가 레벨이 열심히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알았어, 수준이 알았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워. 네. 네. 쥐어짠 거 맞아요. 백신을 안 만드는 걸까요? 못 만드는 걸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제가 이게 답변 좀 기술이 드려도 될까요? 없지는 않을 건데 네. 백신을 만들려고는 종용을 해도 그게 백신이 만약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생산 시설 많이 확충하거나 뭔가 자본을 투여해서 만들어놨는데 효용성이 없어지면은 그 책임 손실은 누가 질 건데?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이게 알아서 지라고? 네. 공무원 조직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너무 비대한 것 같다. 이거 위험한 발언이네. 이건 아니고 시사적인 발언은 우리 건너뛰읍시다. 어쨌든 이 백신 사실 이제 이 백신 주권 얘기를 요즘에 또 워낙 또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뭐 이스라엘은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뭐 백신이 지금 6억 회분이 확보돼 있다고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네. 그냥 일단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다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백신 접종이 안 되나? 그건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 잊혀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초고속 작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더나에 미국 정부에서 6,500억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그렇게 지원해주면 백신 개발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 뭐 많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결국 저는 이제 자금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작년에 1년 동안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그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금 지원해 준 게 2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쏟아 부었으니까 이 mRNA 백신이라는 게 이제 뚝딱뚝딱 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제 쪽을 조금 더 많이 강조했잖아요. 네. CMO 기업이 이제 치료제 네. 효용성도 잘 확인이 안 되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CMO 기업이 뭐 셀트리온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와 같은 이런 항체 치료제 그리고 지금 녹십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작년에 좀 큰 기대를 많이 좀 가졌었는데 이것 또한 약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못 미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됐건 치료제가 됐건 저는 이제 다국적 제약 기업들과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력의 싸움에서 일단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물리적인 한계는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제 진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1년 만에 했지만 우리는 자금이 없는 걸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 1년이 아니라 한 3년씩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제 자금력의 차이라는 건 임상을 이제 추진하는 속도예요. 돈을 많이 이제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임상 환자들을 빨리빨리 모집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버리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험을 자체를 빨리 할 수 없으니까 1상, 2상, 3상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도 뭐 여전히 이 백신 기업들,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지금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답답하네. 예. 네, 시간은 어쨌든 조금 뭐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지긴 했지만 뭐 결국에는 또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당위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발을 할 수도 있다. 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미국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개발이 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는 개발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또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인도발 이중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했던 네.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독감 백신을 지금 수십 년 동안 맞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도 앞으로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질병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그러면 관점에서- 다행인데 이제 네. 이 독특한 이 코비드의 요번에 그 추이상 광범위한 그 확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나중에 이게 이제 치사율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제일 걱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거 이제 같으면은 독감으로는 뭐 사람이 이렇게 물론 미국은 뭐 많이 사망자도 있었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의학 네. 전문가들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러다가 치사율이에요. 이제 변이가 계속 생기고 치사율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건 이제 뭐 하여튼 사실 더 늦기 전에 뭔가 자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왜 꺼냈냐면 미국의 이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라는 건 이제 미국 내에 더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디 가서 백신 구하나? 맞아 또 써야 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든지 아니면은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문을 잡든지. 그럼 기존에 뭘 또 부어가지고 새로 못 만들면은 있는 거라도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그죠? 네. 하여튼 답답해서 오늘 제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는 네. 지금 많이 답답하신 것 많이 같은데. 답답하죠. 아니 하루에 500명, 600명이 나와도 이제 묻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래. 가만히. 이게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우리의 그 뼈아픈 단어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근데 가만히 그렇습니다. 있지 않으시고 우리 국민들이 자꾸 나오시죠. 여기저기 보니까 뭐 아니 날씨도 좋고 어떻게 이러니까 생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아, 이거 아무튼- 주시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주시장은 오늘 종목만 그냥 네. 얘기합시다. 그래서 네. 종목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결국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료제가 뭐 우선이냐 백신이 우선이냐 이런 논란은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같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금 앵커께서 이제 제기해 주신 문제처럼 치사율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또 치료제가 또 더 시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산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까 그리고 뭐 격리 병상에 호흡기, 인공호흡기 또 얘기도 나올 수 있죠. 네. 뭐 메가ICS 이런 것도 기업이긴 합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언택트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네. 그래서 지난주의 시장 분위기도 이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시 조금 부활을 했다라는 거. 차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점에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종목을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좀 추가를 좀 해드려 보면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백신 CMO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이 좀 들썩였잖아요. 정작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스푸트니크 V 관련된 종목들이 막 줄줄이 남아 이제 급등을 해버렸는데 네. 실제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화이자 쪽 CMO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ST팜 지난주에 이미 좀 급등을 했고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녹십자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제 의외로 좀 많이 이제 언급이 좀 안 되고 있는데 한미약품도 사실은 이제 이번 이제 1월달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가가지고 우리가 mRNA 백신 제조할 수 있는 설비도 있고 원재료도 우리가 수급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제 자랑거리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도 분명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를 보면 한미약품도 꽤나 이제 반응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한 종목 저는 좀 추가를 해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 1.5%까지 이제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났고 기술주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막 신고가를 치고 화끈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사상 최고가 뛰어넘고 신고가 랠리를 나타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차라리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걸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뻗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하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장비 종목들 중에서 네. 뭐 사이맥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이렇게 신고가를 이제 뚫으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 또 역시나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 뭐 SKC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번 주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기업을 좀 정리합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사마알미늄, 한미약품, 또 네.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이렇게만 네, 하겠습니다. 너무 늘려놓은 것도 그러니까. 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개장 전에 뽑아봤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붙여봤는데 명확한 답이 딱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묶었어요. 네. 자, 가셔야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 뭐 백신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CMO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주목하셨던 CMO 기업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제 백신 치료제 종목들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 위주로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